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모범 사례 기반으로 AWS의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마상범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AWS 상에 배포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가이드합니다.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는 방법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기존의 AWS에 배포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모범 사례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이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션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직접 실습하실 수 있는 워크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세션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PHP, Node.js, Python, Ruby, 스프링과 같은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하여 많은 분들께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거나 또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를 위해 AWS 상에 배포하고자 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AWS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서비스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상황의 경우 내가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제대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스타트업 개발자로 근무하던 때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하였고 AWS 상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서비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프라에 대해 경험이 없던 저는 어떠한 것을 먼저 학습하고 또 적용해야 하는지 서비스를 위해 급하게 설정하여 배포하지만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요약하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로컬 환경에서 개발 진행하고 또는 완료인 상태에서 AWS를 통해 배포하고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학습 부담이 크고 또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일단 배포를 하지만 모범 사례가 맞는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개발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신 내용이었고 이번 세션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보시는 화면처럼 총 6개의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각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세션 이후 금일 세션 내용 전체를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는 워크샵을 만들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를 통해 설명드린 내용을 실습을 통해 추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자 권한 설정입니다. AWS IAM이라고 하는 AWS에 대하여 액세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통해 실제 개발을 하는 개발자를 위한 안전한 권한 구성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인프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개발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텐데요. 아마존 VPC를 통해 EC2, RDS와 같은 AWS 자원들이 위치할 나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쉽게 구성할 수 있는지, 배포를 위한 안전한 구성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해서는 많은 고려 사항과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쉽게 구성하고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엘라스틱 빈스톡을 통한 배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 연결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이미지, 영상 등과 같은 정적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인 S3와 MySQL, PostgreSQL, Oracle 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RDS 서비스를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 안전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자 AWS 권한 설정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AWS SDK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나 AWS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포를 하시는 경우에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는
AWS IA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IAM을 설명드리면 보시는 화면의 좌측부터 AWS 서비스 또는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주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권한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정책이라고 하고, 이것을 사용자 또는 역할이라고 하는 보안 주체에게 연결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CLI 콘솔을 통해 AWS를 사용하는 실제 관리자, 개발자와 같은 실사용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용자입니다. 역할은 EC2, 람다와 같은 AWS 리소스에 할당되어 정의된 권한을 통해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권한을 부여하는 보안 주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IAM은 기본적으로 AWS 사용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서비스이고, 이는 AWS 보안과 직결되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AWS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흔히 로컬 환경에서의 개발을 위해 디벨로퍼와 같은 사용자를 만들어서 해당 보안 주체의 자격증명인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로컬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상의 .env, .config와 같은 파일에 넣어두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해당 사용자에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게 되면 해당 자격증명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심각한 보안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자격증명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더불어 사용자에는 최소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에서 이러한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기본 방법은 Assume Role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은 EC2 인스턴스, 람다와 같은 AWS 리소스에 배포됩니다. 그렇다면 웹 애플리케이션의 AWS 접근 권한은 EC2 인스턴스, 람다와 같은 AWS 리소스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AWS 리소스에 부여되는 보안 주체는 앞서 잠시 설명드린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코드상의 .env, .config와 같은 파일에 애플리케이션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액세스 키, 시크릿 키와 같은 자격증명을 넣지 않고 역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인스턴스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컬 환경에서 개발하는 시점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Assume Role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앞서 설명드린 역할에 부여된 권한을 사용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사용하는 로컬 환경의 개발 컴퓨터에서 마치 웹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고 있는 AWS 클라우드상의 인스턴스처럼 AW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이 Assume Role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웹 애플리케이션이 S3와 같은 AWS 서비스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해당 권한을 역할에 부여하고 이 역할을 사용자에게 위임함으로써 AWS 상에 배포된 웹 애플리케이션이 가지는 권한을 동일하게 로컬 개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 권한을 보다 손쉽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세션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워크숍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VPC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존 VPC는 AWS 상의 가상의 프라이빗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택배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물류망을 구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물류망을 운영하려는 국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 물리적인 철책을 깐다던가 도로를 구축한다는 것이 아닌 도로명 주소와 같은 논리적인 주소를 기반으로 물류 시스템이 동작할 대한민국 상의 물류망 범위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실제 콜센터 건물, 물류 창고와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가 위치할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라는 지역을 선택한다면 이 지역 안에서도 외부 고객과 통신하는 영역과 물류망 내부에서만 통신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외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콜센터, 물류망 내에서 움직일 차량이 있는 배송센터, 물류 창고와 같은 실제 건물을 위치시킬 것입니다. 다시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할 위치와 가까운 곳에 있는 AWS 리전을 선택하고 이 리전에 VPC라고 하는 나의 네트워크 영역을 설정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리전에서 제공되는 복수의 가용 영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영역별로 외부, 즉 인터넷과 통신이 되는 영역을 퍼블릭 서브넷으로 명명하여 구성하고 여기에 외부와 통신할 웹서버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또 외부와 통신하지 않고 VPC 영역 내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영역을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명명하여 구성하고 여기에 VPC 영역 내의 리소스와만 통신할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같은 것들을 위치시킵니다. 네, VPC의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요약하면 VPC는 실제 나의 IT 리소스가 위치할 네트워크를 AWS 상에서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이 VPC를 구축하여야 용도에 맞게 또 네트워크적으로 안전하게 VPC에서 실행되는 AWS 리소스를 배치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VPC를 통해 구축하여야 하는 네트워크적인 고려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가용 영역의 장애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선택하여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합니다. 선택한 각 가용 영역별로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과 VPC 네트워크 내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은 차단하지만 GitHub에서 코드를 내려받거나 npm에서 라이브러리를 내려받거나 하는 외부로 요청을 하는, 즉 아웃바운드 요청을 할 때를 위하여 NAT 게이트웨이를 퍼블릭 서브넷에 생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PC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S3, DynamoDB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VPC와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연결을 위하여 VPC 엔드포인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왼쪽의 아키텍처와 같이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에 인프라와 AWS를 잘 모르는 상태의 개발자 분께서 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VPC 서비스는 VPC 위자드, VPC 마법사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능은 보시는 스크린샷처럼 앞서 설명드린 네트워크 구성을 보다 손쉽게,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보신 아키텍처와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몇 번의 클릭과 입력만으로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소스별 보안 그룹 적용,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서브넷 그룹 생성 등 구성해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이는 이후 설명드릴 워크샵에서 단계별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으니 설명드린 내용 기반으로 꼭 실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입니다. AWS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포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고 구성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AWS Elastic Beanstalk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설명에 앞서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 시에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Node.js, 장고, 루비 등과 같은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를 위한 실행 환경 구성을 서버에 해야 하고 엔진엑스, 아파치 등을 통해 프록시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질 네트워크 영역을 구성하고 방화벽 구성과 같은 보안 관련 작업을 해야 하고 고가용성을 위하여 장애 조치 구성, 트래픽 증가에 따른 오토스케일링 구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배포를 하는 시점에서 코드를 준비된 환경의 서버에 올리고 기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블루그린 배포, 롤링 배포와 같은 배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EC2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AWS Elastic Beanstalk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말 손쉽게 구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포괄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입니다. 배포에 사용되는 EC2 인스턴스와 같은 리소스의 비용을 제외하고 별도의 빈스톡을 위한 비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설명드린 고려사항들을 빠르고 손쉽게 구성하고자 하는 고객분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예시 스크린샷과 같이 콘솔을 통하여 손쉽게 고가용성 구성, 네트워크 구성, 배포 구성, 보안, 데이터베이스 설정 등이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손쉽게 생성하실 수 있으며 콘솔뿐만 아니라 구성 파일을 통해 코드로 환경을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구성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빈스톡 서비스를 통하여 앞서 구성한 네트워크에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분산된 가용 영역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구성, 설정한 구성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된 환경과 그 안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배포의 시점을 살펴보면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있는 로컬 환경과 같은 위치에서 CLI를 통해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EBCLI라는 것을 제공해서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 구성한 환경에 다음과 같이 손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배포 시점에서 서비스 중단 없이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도록 하는 구성을 할 수 있는 추가 배치를 통한 롤링 배포 방식을 빈스톡에서 제공합니다. 콘솔에서 간단한 설정을 해주면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EBCLI의 배포 명령어를 통해 구성한 환경에 전달되면 빈스톡 환경이 기존의 인스턴스 개수에 맞게 인스턴스를 추가로 실행하여 여기에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이후 앞단의 로드 밸런서에서 기존의 트래픽은 이전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고 별도의 헬스 체크를 위한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에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헬스 체크를 통과하면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인스턴스는 종료되고 로드 밸런서는 이후의 트래픽을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대한 기본 권한 구성, 네트워크 구성, 빈스톡을 통한 실제 배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세션 이후 워크샵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실습하신다면 설명드린 부분들이 반영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구성하고 배포한 웹 애플리케이션과 객체 스토리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어떻게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S3는 해당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사용해 보셨을 수 있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내구성 및 가용성을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로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오늘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S3 사용 사례인 배포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적 데이터를 S3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웹 애플리케이션과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런 설정 없이 S3와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어진 VPC와 연결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S3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게 되고, 이때는 인터넷의 연결 상태에 따라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된다거나 보안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S3에 요청을 하는 이러한 경우에 NAT 게이트웨이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NAT 게이트웨이의 트래픽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VPC에서 실행되지 않는 서비스와 VPC를 AWS 네트워크망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인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S3와 VPC 간 연결을 구성하심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인터넷을 통한 S3 연결을 AWS 네트워크망을 통한 연결로 더욱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VPC 엔드포인트를 활용하여 S3 이외에도 VPC에서 실행되지 않는 AWS 서비스들과 VPC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연결입니다. 해당 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아마존 RDS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앞서 구성한 네트워크 환경에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부분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 주소, 유저, 패스워드와 같은 연결 정보들이 코드상에 존재하거나 다덴브와 같은 구성 파일의 코드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만약 외부에 노출이 된다면 큰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AWS 시크릿 매니저는 이러한 DB 인증 정보, API 키와 같은 보안 암호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여 DB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다음과 같이 코드에서 SDK를 통해 인증 정보를 호출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인증 정보를 코드상에서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구성 예를 설명드리면 좌측과 같이 인스턴스에 배포된 웹 애플리케이션과 RDS를 연결하기 위해서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 정보를 가져오려면 우측처럼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롤이라고 하는 역할의 시크릿 매니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발자 사용자, 즉 로컬 환경에서도 assume 롤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아 인증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간 연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VPC와 S3 간 VPC 엔드포인트를 통한 연결을 통해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연결을 구성하시는 것, AWS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인증 정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중요 보안 암호를 안전하게 호출하시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아키텍처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최종 아키텍처 구성입니다. 이렇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하고 배포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많은 내용들을 학습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션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보안그룹 설정, IAM을 통한 권한 부여 등 디테일하게는 많은 내용을 숙지하여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제작한 해당 세션에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까지 직접 실습하실 수 있는 워크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WS 베이직 디플로이먼트 워크샵을 통해 보시는 화면처럼 세션에서 소개드린 내용들을 단계별로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실습하실 시간 또는 여건이 안 되신다면 해당 세션 내용과 더불어 워크샵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꼭 권장드립니다. 워크샵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많은 내용들과 추가적인 내용들을 꼭 확인하여 주시고 실제 개발자 여러분들께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AWS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배포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실습 시간 3시간 기준 $1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습 이후 꼭 리소스를 종료하여 주셔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AWS 무료 디지털 교육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AWS의 새로운 디지털 교육센터인 AWS 스킬 빌더에는 AWS 전문가가 개발한 500여 개의 무료 온디맨드 과정을 제공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권장 학습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여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